네, 민심은 천심입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목요일마다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 그다음 노정렬 방송인 모시는데요. 노정렬 방송인이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2, 3분 정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이 지금 뭐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말씀 나누시고요. 일단 배종찬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이 계시다 혼자 계시니까 노 방송인이 도로 사정일 수도 있는데 네. 방송 사정 또는 실력 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면 올 수도 네. 있는데 네, 워낙 그동안 이 대담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이고 저런데. 좀 본인이 스스로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시간은 지키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친구라면서 이렇게 절친이죠. 네. 네. 절친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예. 자, 오늘 살펴볼 얘기 역시 대통령 지지율부터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율 몇 가지만 소개시켜 주시죠. 예. MBS 여론조사인데 네. 2주 간격으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K-스탯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4개 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의 특징은 2주 간격이거든요. 근데 직전 2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정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조사 결과는 총망라해서 분석 틀 안에 넣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지금 이미 70% 선을 돌파한 부정평가도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체적으로 임기 한 막바지 그렇죠. 6개월여나 3개월여를 남겨두는 시점인데 아니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 정도가 달랐죠. 아니었어요. 네. 달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 어떤 대응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는 날개 없는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MBS 2주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긍정평가도 20%대로 내려왔지만 부정평가가 50%대에서 65%로 그럼 껑충 뛰었다는 거죠. 껑충 수준으로 뛴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궁금하냐면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는 인물인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할 때 보면 상당히 수사도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뭐 인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 박근혜 정권 초기인가요? 예. 나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국정감사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때의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2020년 10월 22일의 상황이거든요. 전 부하가 아닙니다. 전 부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저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할 때고요. 그렇습니까? 처음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 건 2013년에 네. 대구지검인가 어디 있을 텐데 국감의 저 뒤쪽에서 나온 사람인데 잠깐 뭐 이렇게 해서 말 시키니까 그때의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해주시게요. 네. 네. 전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오디오는 맞습니다. 성대모사가 이상했습니다. 오디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도 대학도 대한민국 뭐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서울법대를 나왔고 또 그거는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고등학교 때 뭐 예비고사 또는 저 학력고사를 잘 봤다 이런 부탁입니다만 좀 말을 안 네,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속절없이 대책 없이 지지율이 무너질까. 근데 네. 제가 드디어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일종의 초점 불일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초점 불일치. 예.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점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불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이대로 가야 돼 이러는데 국민들은 다른 쪽에 평가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기존대로.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나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렇게 밝혀 나가야 된다. 추적해 나가야 된다.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안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요? 국민들은 기존대로 대통령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퇴근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이를테면 뭐 수사 그렇죠.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그렇죠. 그렇게 정치 보복이든 하여튼 뭐 법의 엄정한 집행이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인기가 낮을 수밖에 없고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길 리서치와 쿠키 뉴스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에 누가 가장 책임이 크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많다라는 네. 결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원인 제공을 했고 그리고 비대위로 출범이 될 것이고 또 조기 전당대회 가면 안정이 될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과 국민들은 첫 단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엄지척 따봉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네. 텔리 땡땡그램을 통해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관계는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무리수죠. 보는 네. 그 인식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초점이 다른 거죠. 국민들은 안 된다. 빨리 어떤 이준석 대표의 파동 문제를 해결해라. 지지층 내부에서도 TK에서도 PK에서도 60대 70대 이상에서도 하지만 대통령 그게 뭐가 문제냐. 이준석 대표가 문제 있었으면 물러나든지 사퇴하든지 징계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주호영 비대위로 가고 조기 전당대회가 꾸려지면 꾸려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인식인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에 보면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죠. 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럼 네네. 조사 개요를 네네. 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되니까요. 게 지금 네.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로 보면 사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게 맞아요, 인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는 여론조사에 이렇게 올릴 만한 의제는 아닌데 여론조사의 영역이 아닌데 네, 그렇죠.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여론까지 물어본다라는 것은 빙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렇죠. 좀 가처분 신청해서 그러면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동정적이고 연민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용에 가장 큰 책임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법원에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발판이 마련될까 또는 기각을 해버리고 비대위가 오라요라는 결정이 내려지든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파장이 멈춥니까? 멈춰요? 안 멈춥니다. 네. 우리 노 방송인이 답변을 막 들어오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이준석 파동, 파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지고 있죠?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가 윤석열 대통령 데이터를 친 사람이 옛날에 또 있었죠. 이렇게 탁자를 친 사람이 옛날에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법적인 대응,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파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만약
인용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사태가 방 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이 될 것 답변은 같고요. 노 방송인이 하는 걸로. 네, 네. 네,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오셨을 네, 텐데. 후보 아니, 이후에 굳이 교통량이 안 더 와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와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럴까봐 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차 이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그러면요. 같아요. 네. 노 방송인이 또 차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자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는 훌륭한 게 카풀을 해요. 아, 방송 끝나고 저를 또 데려다 줘요. 네. 그 얘기는 데려다 달라는 말씀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가처분 인용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 검토에 따른다면 네. 사실은 과반 이상으로 인용이 돼야 되겠지만 이 정치적 사안이고 또 사법부가 이 정당의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밑에 뭐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있었지만 분위기상으로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이를테면 뭐 파장이 너무 크다든지 네. 법원에서는 또 그런 것도 또 살뜰하게 살펴주기도 하니까요. 원래는 안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휴가 복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네. 복귀한 게 언제죠?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예. 8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집중호우로 큰 네. 피해가 있었죠. 네. 어떨까요? 여론은 앞으로 움직일 그건,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날 오후에 5시 반에 이번 주입니다. 네. 박순애 이제는 전이 됐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그랬죠. 기자회견을 그런데 갖고. 네. 이 사퇴 파장보다 더 큰 게 물난리 파장이죠. 맞습니다. 네, 박순애 장관 그만둔 얘기는 묻힐 수밖에 없었죠. 워낙 큰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불이지표적인 게 그 발언이죠. 퇴근하다 보니까 그 일정의 침수가 이러면서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이 침수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가진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맞느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거죠. 재난 대응도 중요한데 또 사후 복구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아까 오디오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재난 현장에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요. 참 사실은 이 발언도 문제지만 사과는 안 할 수가 없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서는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으면 안 되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파한대소를 하셔가지고 무슨 연유일까? 나경원 전 의원하고요. 예. 네. 아무리 그 자리에서 파한대소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김자구의 재난 수습 현장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국회의원은 뭐해?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말이야. 이럴 때 재난 현장으로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평상시에 일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렇죠. 꼭 재난 현장 안 와도 되니까 재난 현장은 알아서 할게요. 동네 그러니까, 주민한테 혼났잖아요. 네,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나가라고. 열심히 그냥 차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뭐 40명이 왔다면 차량 40대 이상이 국회의원이 왔을 테니까. 해야 하는 그 역할. 네. 학생은 공부하고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장에 뭐 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요. 예, 서해안에서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같은 때도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와서 한번 닦아주면 또 다른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전 그럴 때 움직일 때 국회의원들이 제발 버스 타고 한꺼번에 움직이면 좋겠다. 네. 그리고 꽤 걸을 각오를 하고 와야지. 그렇죠. 그 입구에까지 예를 들면 의전 차량이라든가 네. 비서관까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거죠. 아니 요새 버스가 좋아요. 맞습니다. 널찍해요 의자가. 아니 그리고 저도 앉아요. 뭐 버스 빌려서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 그러니까요. 배출도 덜할 거고. 네. 요즘 전기 버스도 있을걸요. 네. 그리고 전기 버스 타고 가서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먼 거리라서 못 오면 오지 마세요 제발. 뭔가 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방송이 이 평가받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진정성이 있다. 그렇죠. 저희 방송은 진정성에 관해서는 뭐 최고의 방송입니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뭐 경질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수해 사태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후속 유튜브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고요.